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지난주 6월 13, 14일 이틀 동안 미 연준은 연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15일 새벽에 연준회의 결과가 나왔었죠. 이 자리에서 우리의 파월 형은 생각보다 센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러면서 평소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은 점도표로 우리를 공격했는데요. 3개월에 한 번씩 연준 위원들은 무기명으로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투표를 합니다. 연준 위원들은 2023년에는 5.6%, 내년에는 4.6%, 내후년에는 3.1%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의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2차례 더 올리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한 번만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무슨 한 번이야, 두 번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점도표로 우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는 4.6%, 내후년에는 3.1%라는 생각보다 높은 기준금리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갔었고요. 코로나 위기가 터지자 기준금리가 0%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때처럼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웃기지 마, 당분간 고금리야, 아무리 내려도 금리는 3%대야, 이렇게 대답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연준회의가 끝나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준회의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보통 연준회의가 끝나면 여러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가볍게 체크를 해볼까요? 물론 좋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위원 한 분, 중립적인 위원 한 분, 비둘기스러운 위원 한 분, 총 3분의 발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나선 분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입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매파죠. 이번 점도표에서 맨 위에 찍힌 점 3개 중 하나에 아마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분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인플레와 싸움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비둘기파 위원들은 은행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몇몇 은행 사건 때문에 우리의 통화 정책을 바꾸는 건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갈 길 가야 한다는 아주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행 위기는 괜찮은 것일까요? 여기에서 두 가지 커브를 보겠습니다. 위쪽은 미국 은행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예금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아래쪽은 미국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위쪽 커브에서 플러스가 나와줘야 은행 입장에선 인풋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으로 시작된 은행 위기 사건 때 은행 예금과 대출이 모두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월달에 은행 위기가 터졌을 때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견고했었지만 보시다시피 중소형주들이 몰려있는 러셀 2000 지수가 급락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 예금과 은행 대출을 보면 3월 때처럼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언가 은행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서 무언가 하나 더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옐런 누님도 지속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경고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이분은 일단 인플레를 잡기 위해 세게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준회의가 끝난 이후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지만 일단 물가를 잡는 게 우선시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월러 연준 이사도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대놓고 경제 위기 이야기를 하기가 뭐해서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은행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으로 은행 위기가 온 게 아니야, 그냥 계속 금리 올린다, 이런 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킨 연은 총재는 이것을 대놓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분은 특히 어설프게 금리를 올리다가 중단하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파로 알려진 굴스비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다시 한번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잠시 금리를 동결했다, 잠깐 쉬었다, 지금은 산 중턱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둘기파 위원조차도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 연준회의 때에는 어지간하면 금리를 한 번은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터진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막을 만한 이벤트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선물 시장을 봐도 다음 회의 때에는 이미 기준금리를 올린다에 한 번은 올린다에 다들 베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과 연준 위원들 사이에 여전히 괴리감은 있죠. 올해 연말 기준으로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2번 올린다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은 한 번 인상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내년 연말 기준으로 연준 위원들은 금리 타겟치를 점도표상으로 4.6%로 잡았는데요. 사람들은 4.0%로 상대적으로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증시가 살짝 주춤거리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연준 위원들은 더욱더 세게 나가는 거 아닐까요? 너네 제발 내 말 좀 들어. 내가 2번 올린다고 하니까 너네는 한 번 올린다고 예상하네. 더 세게 말해야 그나마 조금 먹히는 것 같네. 이런 생각으로 점점 더 세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파적인 통화 정책은 미국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인데요. 계속 오르고 있죠. 꺾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천천히 내려오기라도 하는데 영국을 비롯한 유럽 쪽은 그냥 물가가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물론 근원 물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피크를 치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물가 상황이 심각해서 과연 이거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언젠가는 어느 정도 고물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물가의 위험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증시를 보면 당장 무너질 기미까지는 보이지 않아 보이고요. 이것과 관련하여 AI 버블에 대한 영상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려야 할 게 많네요. 천천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남은 이벤트로는 21일, 22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틀 연속으로 하원과 상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합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2차례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파월은 어떤 발언을 할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상대적인 단기 국채금리로서 연준의 기준금리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연준회의 때 연준 위원들이 꽤 센 발언을 했죠. 그런데 2년물 국채금리는 윗꼬리를 달고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리지 않을까? 금리 더 이상 못 올려. 연준 뻥카 치는 거야.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우리는 무조건 금리를 동결한다. 여기에 포커싱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연준 위원들이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